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도심까지 진격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국기가 나부끼는데요. 대신 전면전이 아닌 살라미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사방에서 공격을 퍼붓는 게 아니라 이 북부 지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거죠. 민간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하마스만 골라서 제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어쨌든 18년 만에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첫 소식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장갑차가 줄지어 진격합니다. 건물 내부에 진입한 보병들은 창밖으로 총구를 겨눕니다. 이스라엘이 정확한 장소를 밝히지 않고 공개한 영상이지만 이미 가자 지구 북부 일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까지 최소 3km를 밀고 진입했다고 보도했고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로 진입해 핵심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들을 포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경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개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SNS에 공개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린 건 지난 2005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스라엘군 쪽의 병력 손실도 커지겠지만 희생당하는 인질의 규모도 그에 비례해서 커질 거예요. 하마스 입장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위기감을.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선을 조금씩 넓혀나가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통해 하마스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We are fighting together in order to stop them. I think they got big losses and big damage in these clashes.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민간인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ההתפנות דרומה היא לביטחונם האישי. היום אנחנו מדגישים, זוהי קריאה דחופה. 이스라엘군이 병원 근처를 폭격한 가운데 가자 지구 보건부는 이제 사망자가 8,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이 땅굴부터 파괴했습니다. 지하에 보면 거미줄처럼 방대하게 퍼져 있거든요. 어제 하루만 600여 곳을 집중 타격했는데 위에서 때리고 피해 나온 무장대원은 사살하고 이 역시 하마스만 골라서 섬멸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김민곤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가자 북부 공습 영상입니다. 지난주 제한적 지상전을 시작한 이스라엘군은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가 땅 아래에서 폭발하는 벙커버스터부터 투하했습니다. 어제도 이스라엘군은 무기고와 은신처 등 하마스 점령지 600여 곳을 집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땅굴을 빠져나오는 무장대원들을 교전 끝에 사살했고 드론을 동원해 한 번에 20명 이상을 섬멸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땅굴 모습. 천막으로 가려진 입구에선 궤도차로 물자들을 옮기고 각종 무기와 장비부터 인질까지 숨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젯밤 땅굴 영상을 재차 공개하며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Destroying Hamas means destroying this tunnel network. 길이만 500km에 달하는 만큼 이제 시작일 뿐 긴 싸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부비트랩 등 함정도 곳곳에 설치돼 섣부른 진입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쟁 2단계는 결국 땅굴에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지하전투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와 땅굴을 무력화하는 스펀지 폭탄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에 전 세계 팔레스타인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을 색출하겠다면서 러시아의 한 공항 활주로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난입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출입문을 파손한 시위대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활주로에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난입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입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공화국의 한 공항을 수백 명이 습격해 경찰과 시위대 등 최소 20명이 다쳤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무단 통과해 활주로까지 진입한 시위대는 이스라엘 시민을 색출하려고 비행기 엔진까지 확인합니다. 멀리 여객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시위대도 보입니다.
시위대가 유대인으로 지목하고 붙잡은 남성은 뒤늦게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라고 밝혔지만 봉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승객 대부분이 모스크바로 가는 환승 항공편 이용객이었다며 실제 이스라엘인이 탑승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난입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고 공항은 다음 달 6일까지 폐쇄됩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러시아 측에 우려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시민의 안전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곽구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공식 일정을 가졌는데요. 보통 국립현충원부터 가는 게 관행인데 그건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 광주 5.18 민주무역부터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통역을 맡았었던 인유한 위원장,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며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12명의 혁신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행방불명자 묘역에 헌화한 뒤 한쪽 무릎을 꿇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말문이 막혀서 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야권 인사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과거 김무성, 황교안 대표 방문 때와 같은 충돌은 없었습니다. 인 위원장은 대학교 1학년 때 현장에서 시민군 통역을 맡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자식들에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도청을 들어가서 통역을 했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매일 반공 구호를 외치고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5월 단체들도 5.18 항쟁 현장에 있었던 인유한 위원장에게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유한 위원장님에게 5.18 정신 헌법조문 수록과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켜달라는 이런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꼭 전달하고 꼭 관철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혁신위는 서울 국립현충원도 참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종일 시끌시끌했는데요.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영남권 의원들이 인요한 위원장의 사과까지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영남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이 발칵 뒤집힌 모양새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주말 사이 논란이 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영남스타 험지 차출론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혁신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김 대표를 영남 스타 의원으로 콕 짚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혹시 의사 있으세요? 앞서 인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며 영남권 물갈이를 시사한 걸 두고는 공개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 당시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로 최고의 지지를 높은 데가 어딥니까? TK 아닙니까? 뒷전으로 서는 그 말 자체는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 의원총회에서는 다른 TK 의원들도 반발에 가세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경상남북도의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경쟁력이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거명한 것도 없고 무슨 거기에 더 큰 의미도 아니고 더 작은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총선 때마다 터져나왔던 영남 물갈이 여론에 이미 불이 붙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 이준석 전 대표 대사면도 시끌시끌한데요. 이 전 대표는 이 사면을 언급하기 전에 이렇게 대선 때 도왔는데도 당선 이후에 본인을 무리하게 징계한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반성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매듭을 풀라고요. 배두헌 기자입니다. 이준석 신당을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는 이준석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이렇게 억압적으로 끝낸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모멸적인 이유로 끝낸 거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있고 그런 취지의 반성이나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매듭을 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반성문을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체가 문제라며 대통령을 직격했고 대통령의 변화와 신당 창당이 연동돼 있냐는 질문에 신당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면을 언급하기 이전에 당선 후 본인을 쫓아낸 것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학교폭력 터지면은요 억지 사과합니다. 가가지고. 네. 상대가 받는 거 안 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예인직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 사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여권 주류와 인식의 간극이 커 받아들여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이것저것 던져놓으면서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합니다. 네,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벌써 3가지를 던졌는데요. 당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파장은 물갈이론입니다. 선거 때마다 보수 정당에서 나오는 게 영남 물갈이론이죠. 당장 공천이 걸린 현역 의원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인 위원장이 시작부터 이걸 건드린 겁니다. 영남 의원들 좀 결단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몇 명이고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했는데 스타들이 서울로 좀 와야죠. 당사자들은 싫어하겠죠. 텃밭 버리고 험지가라고 하면요. 네, 중진뿐 아니라 영남 의원들이 다 싫어하는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현황을 보면요. 전체 111명 의원 가운데 절반인 56명이 영남권이고요. 이 가운데 3선 이상 의원은 16명이나 됩니다. 인 위원장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영남 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보면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완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콜로라도 주의 의원을 워싱턴 DC 갔다 오면 그 선거 됩니까? 미국을 예로 서부의 지방 의원을 동부에 있는 수도로 옮겨놓으면 이기겠냐는 거죠. 인 위원장은 영남 스타 의원이라고 좋게 표현은 했지만요. 정작 수도권에 출마해서 성공한 영남 중진 의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울산에서 5선을 한 뒤 서울에서 당선된 정몽준 전 의원 정도 있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두 번째 던진 건 뭡니까? 대사면입니다. 대사면. 그러니까 당부터 통합하겠다고 그 대사면을 던졌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어요. 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때려놓고 억지로 사과를 하면 그게 관계가 개선되는 거냐면서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굴지 말라는 건데요. 이 대표 측근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매듭을 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더 꼬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전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당의 남을 건지부터 정하고 불평하라며 반수생에 빗댔습니다.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 다시 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주었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럼 뭔가지 시끄러워요. 자, 세 번째 키워드도 볼까요? 뭡니까? 호남 구애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혁신위는요, 공식 첫 일정으로 오늘 아침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죠. 서울 국립현충원보다 앞서서 갔는데요. 과거 비판적이었던 5.18 단체도 5.18 당시 인 위원장이 현장에서 통역관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존경하고 또 사랑한다는 수식어도 붙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요, 5.18은 선거 때만 되면 찾아가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텃밭 공략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자, 이런 걸 뭐 내기 효과라고 하나요? 인 위원장이 어쨌든 다니는 곳마다 시끌시끌합니다. 네, 맞습니다. 영남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요. 또 설익은 아이디어로 혼란을 만든다 이런 비판도 분명 있지만요. 인적 쇄신 또 그리고 물갈이론을 띄우면서 총선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도요. 올 여름에 다선 의원 용태론을 꺼냈었지만 흐지부지 됐었죠.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위축됐던 당에 활력을 넣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대사면 혁신안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반발을 하지만 내부에서는
보고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의 호남행으로 통합 행보도 시작은 됐는데 지도부가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결과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죠.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를 채널A가 인터뷰했습니다. 전 씨를 둘러싼 투자 사기 의혹이 잇따르고 있고 경찰 수사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 씨는 죗값을 받겠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익은 대부분 남현희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합니다. 먼저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전청조 씨. 유명 그룹의 혼외자이자 재벌 3세가 아닌 할머니와 함께 자랐다고 시인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자랐고요. 엄마랑 자랐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 나이 7살. 그때부터 저는 아빠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앱 개발 등 투자 사기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금전적 이득을 챙긴 건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액수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게 있나요? 네,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걸 계산을 어떻게 다... 그리고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남현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게 전 씨 주장입니다.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주고, 남현희 씨 차 사주고, 남현희 씨 딸에게도 용돈 이렇게 쓰이기도 했고, 남현희 씨 어머님한테 배달 용돈 드렸고, 남현희 씨 명품 이런 것들 카드값 내주고. 남은 돈도 따로 모아둔 돈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아놓은 돈은 없습니다. 따로 모아놨거나 그런 돈은 없어요. 지금도 전혀 뭐 다른 재산들, 뭐 자동차나. 네, 없어요.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이야기를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뭐 피하거나 그럴 의향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실히 임할 거고, 저에게 어떠한 처벌이든 인정하고 그 죄값을 받을 거예요.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전 씨는 남현희 씨와 사이에서 불거진 진실 공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남 씨가 이미 지난 2월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닌 걸 알았고 성전환 수술도 남 씨가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가 자신의 정체를 안 건 지난 2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벌 3세로 사칭하려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한 사실을 남 씨가 알아챘고 그때 모든 걸 털어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휴대폰을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으로 보면 2월 달이었잖아요. 네. 남 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전 씨 어머니와 통화해서 뉴욕 출생이라고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실제 어머니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친구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적도 있고요. 엄마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적도 있어요. 저랑 진짜 실질적으로 오래된 친구였고요. 그리고 진짜 저희 엄마였고요. 전 씨는 현재 법적으로 여성이 맞고 성전환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여자이고요. 그리고 저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해 현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요. 남성으로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 맞는 거죠? 네. 특히 지난 7월쯤 가슴 절제 수술을 했는데 남 씨가 먼저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줄곧 너가
가슴 때문에 남들이 여자라고 들키겠어 라는 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저 또한 큰 결심을 해서 수술을 하러 간 거였거든요. 주민등록증 2개를 가지고 있다는 남 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 주민등록증이 하나예요. 제 어머님 주민등록증 하나랑 그리고 제 남동생 이제 거 하나 가지고 있고요. 위조를 한 사실도 없으신 거예요? 네. 임신 테스트기 논란에 대해서도 경호원이 사온 걸 전달했을 뿐 가짜 테스트기를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는 모두 경호원 분들이 사서 전달을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서 전달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2줄이 떴었다는 건가요? 2줄이 나왔었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원 분이랑 해서 다 같이 간 적 있었어요. 유사한 증상이 보여서 병원에 내원을 했더니 아무래도 병원에서 한 말은 노산기도 있고 아무래도 유산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정작 자신으로 인한 임신 가능성이 없는데도 왜 아이를 낳자고 했는지에 대해선 누구 아이라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었는데. 이해가 저도 안 가는 부분.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남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애든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 씨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 괴로워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었다며 특히 사기 피해를 본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당연히 못 자고 극단적인 선택도 했고 제가 저지른 일에 다 감당할 것이고 책임질 거고 그리고 정말 피해자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이처럼 전청조 씨는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남현희 씨가 2월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남 씨는 재차 지난주에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관 중인 전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남현희 씨가 지난 2월부터 알았다고 주장한 전청조 씨. 이에 대해 남 씨는 지난 23일 잡지사 인터뷰가 보도된 뒤에 알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남 씨는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만난 이후 계속 의심이 되긴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 통화나 아버지 사칭 문자로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최근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전 씨에게 사기를 친 거냐고 물었는데 이때 역시 투자를 받는 중이었지 사기친 게 아니라고 발뺌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남 씨는 내일 전 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 등을 속인 전 씨를 상대로 걸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걸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전 씨가 남 씨를 속이면서 펜싱 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한테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같이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스포츠, 그러니까 뭐 예절 교육인데 그거를 스포츠랑 연계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월 2천만 원을 주겠다였고. 남 씨는 또 전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올 때 실수로 챙겨온 전 씨 명의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경찰에 이미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카지노 회장 사칭 등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남 씨가 지난 8월 말부터 중학생인 남 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아는 기자하자 사회부 성혜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현희 씨, 오늘 이제 전청조 씨 인터뷰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일단요, 남 씨가 정 씨의 정체를 언제 알았는가도 엇갈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남현희 씨 주장부터 살펴보면은요, 이 남현희 씨는 재혼 발표 인터뷰가 나가고 전천조 씨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난 직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전 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휴대폰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카톡이랑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역할을 대신한 거죠. 아빠인 척 행세한 거죠. 2월이에요, 현이가 본 건. 너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너한테 무슨 말을 해도 너가 화낼 것 같다. 네, 앞서 전 씨가 자신을 유명그룹 혼외자로 포장하려고 기자 대행을 썼는데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를 지난 2월에 남 씨가 받고 그때 다 털어놨다는 거죠. 이 전 씨의 정체를 언제 알았는지는 앞으로 전 씨와 남 씨의 공모관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첫 인터뷰 나왔을 때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성별과 임신 여부거든요. 이것도 좀 말이 엇갈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현희 씨가 어떻게 임신 사실을 믿게 됐는지 또 전 씨가 속인 건지 등을 두고도 양측의 말은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깊게 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요, 남자였어요. 현재 법적으로 여자이고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성으로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맞는 거죠? 네. 네, 이런 주장과 달리 남 씨는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씨가 이 생식기 일부를 이식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다 검증할 수는 없고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니까요, 남현 씨가 이 전청조 씨가 주민등록증 2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서로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남현희 씨는요, 전 씨가 주민등록증 2개를 들고 다닌 걸로 안다고 밝혔는데 전 씨는 오늘 인터뷰에서요, 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은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것 1개뿐이고 다만 어머니와 남동생의 것을 함께 갖고 다녔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 사기 부분 관련해서요. 네. 일부 피해자들은 남 씨나 뭐 다른 공범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요, 결론적으로 공범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 씨와 남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가 무슨 일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 모른다고 했고요. 전 씨도 남 씨가 투자를 받는다는 건 알았다면서도 투자 방법이나 뭐 구체적인 건 몰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 씨는 남 씨 외에 논란이 되는 독서 모임 관계자 그리고 본인의 경호원들 역시 공모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의견이 서로 다른데 경찰 수사에 지금 속도가 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요, 오늘 전 씨 관련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수사하겠다고 했는데요. 남 씨의 공모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씨에 대해선 체포영장 등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란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네,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머리카락이든 소변이든 마약 검사에 응하겠다고요. 권 씨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경찰은 권 씨에 대해 마약 불법 투약 혐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선균 씨와 함께 출국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를 통해 마약 투약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형사 입건 사실까지 공개하며 속도를 내던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권 씨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 상황에 따라 영장 재신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반면 권지용 씨는 오늘 변호사 선임 소식과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권 씨는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빠른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일체 자료를 이미 제출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선균 씨의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의뢰한 경찰은 이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 정황과 함께 이 씨가 고소한 폭로 협박 실체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간 유흥업소 여 실장은 최근 자신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SNS를 통해 협박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길 가던 10대 여학생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50대 남성에게 거리에서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여학생의 전화통화 목소리가 자신을 비우는 것 같았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화통화를 하며 인도에 멈춰선 여학생. 한 남성이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더니 쇠파이프를 주워와 여학생을 폭행합니다. 여학생이 저항하자 넘어뜨린 후 가방끈으로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일어나려는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무차별 폭행을 이어갑니다. 전북 전주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10분간 이어지던 무차별 폭행은 지나가던 다른 남성의 제지와 신고 뒤에야 멈췄습니다. 많이 놀라죠, 언니요. 엄청은 없죠, 근데. 무슨 많이 무섭죠. 얼굴 등을 다친 여학생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남성은 전화통화를 하며 걷던 여학생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기한테 이제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그래 살인미수로 적용했겠습니까? 경찰은 피해 여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에 나선 한편 가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연리 최고 13,000% 이런 고리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담보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나체 사진을 요구했는데요. 돈을 못 갚으면 이런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안에는 피해자들을 큰 소리로 협박하기 위해 만든 방음 부스도 보입니다. 이들은 최대 연 13,000%의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줬는데 피해자 83명에게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나체 사진을 보내야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피해자 지인에게 퍼뜨렸습니다. 또 대출을 해주며 피해자 가족 연락처도 확보한 뒤 가족 얼굴과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까지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체 사진으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거의 벼랑 끝 절벽 끝까지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체 사진을 보내는 거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다 저신용, 저소득층입니다. 정말 돈이 급한 사람들. 경찰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온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고금리 소액 대출의 경우 악질적인 채권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대구와 인천, 부천 등에서 발견된 빈대가 서울에도 상륙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선 고시원에서 빈대가 발견돼서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민간 방역업체는 빈대 방역에 나선 지역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에 빈대 출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시원 거주자가 이불과 장판, 옷가지 등에 빈대가 나타났다는 민원을 접수한 겁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 빈대는 이미 확산돼 4곳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울도 빈대 청정 지역이 아닌 겁니다. 방역 전문업체 확인 결과 이번 달에만 서울 시내 25개 구 중 13개 구에서 모두 24건의 빈대 방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시원과 가정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더라도 고열과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뭐 고열을 동반한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성장기 어린이는 특히 심각한 빈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빈대는 감염병 매개 곤충이 아니어서 지자체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숙박업소 등은 빈대가 나와도 숨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개인 영업소에서 빈대가 나왔다 그러면 절대 알리려고 하지 않죠. 그거 알리면은 자기네 업종 영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하지만 빈대가 스멀스멀 퍼지자 서울시는 빈대 예방 및 관리 안내서를 만들어 구청 등에 배포하고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서울 상황 보셨지만 이미 전국 곳곳에서 빈대와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지 또 퇴치는 가능한지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벽지와 장판에 보이는 검은 흔적들 모두 죽은 빈대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빈대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방역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가정집. 의자에 걸어놓은 옷에 빈대 한 마리가 기어다닙니다. 달력 위쪽 검은 점처럼 보이는 건 빈대 배설물. 주위에 빈대 3마리도 보입니다. 천장 가까이에도 액자 뒤에도 빈대 천지입니다. 빈대는 야행성이다 보니까 꼭 새벽에 사람은 공격을 합니다. 생활 리듬이 전부 깨지고요. 경기 시흥의 공장 노동자 사택. 방 하나에는 모기장을 쳐놓고 주위에 끈끈이도 둘렀습니다. 빈대 때문입니다. 많이 물리고 수면 방해죠, 뭐 수면 방해. 지금 살고 계신 분은 너무 빈대에 많이 물리셔서 지금은 외부에 나가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한 달가량 지금 집을 비워두신 상태세요. 인근 고시원은 반년째 빈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 하나가 인천에서 배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력이 오래된 것들은 그 안에 그러니까 벌레들이 나왔겠죠. 그 사람이 여기 한 20일 살면서 나갔는데 그 이후로 시작이 됐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많이 번지더라고요. 이불을 들추니 빈대가 기어다니고 손으로 누르니 사람 피가 나옵니다. 근데 자다가 따끔거리면 수건이가 벗겨진다고 휴대폰으로다가 그래서 결국 막 찾는. 외국인과 접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최근 빈대 박멸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3건은 들어옵니다. 작년에 비해 한 10배 정도 문의가 많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있죠. 모텔, 여관, 고시원, 또 아니면 단체 합숙소 이런 데서 많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털어보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영업직이다 보니까 많이 외국인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는 아마 저 캐리어 가방에서 옮기지 않나. 해외 유입 빈대는 살충제 저항성이 있는 데다 좁은 틈에 은신하는 습성 때문에 박멸이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수증기로 소독하거나 저항성 없는 살충제를 활용해 수차례 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죽도록 벌어서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은 참모들이 듣고 온 국민 목소리라며 은행들을 겨냥했습니다. 높은 대출 이자를 언급한 거죠. 고위공직자들과 국민 사이에 콘크리트 벽이 있다며 장관들에게 현장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깊다며 은행을 겨냥했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한 지 열흘 만에 내놓은 첫 결과물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권이 예대 마진으로 과도한 이익을 거두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장차관들을 향해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냐며 시간을 내서 들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은행권에서는 코로나 때 어려운 분들 자금 지원 창구 역할도 했는데 종노릇 표현은 너무 과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소속인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얘기인데요. 총선용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발언은 김포 골드라인 등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자원으로 될 수도 있고 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하는 나름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의 서울시 편입 건의에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절차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포는 경기 북부에 비해 서울과 생활권, 교통이 더 인접한 데다 과거 김포였던 강서와 양천구가 편입된 선례도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 김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로 편입하려면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의회 동의나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련 법률도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여당 당론 추진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으며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같은데 박정천은 누굽니까? 네,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 세 사람의 성을 따서 만든 말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박정천으로 묶였을까요? 또 다른 교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박정천인데요. 호남 올드보이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 세 사람이 호남에서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권 인사가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세 사람이 민주당을 교란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네, 한때 이 정계를 주름 잡았었지만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였죠. 다시 호남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니 현역 의원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향인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고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과거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병과 광주 서울 출마가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국민의힘은 영남에 있는 중진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차출하는 걸 전해드렸는데 반대로 민주당은 호남에 중진 의원들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러다 보니 이른바 박정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단식에서 김대중의 단식을 본다. 네, 공천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보이고 있죠. 낙후된 해남, 완도, 진도 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석양을 멀겋게 물들이고 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원장님께 줄 거다. 그건 모르죠. 저 앉으면 누구 주겠어요. 자신만만한데요. 네, 이 본인들은 이 호남 지역에 초선만 많다며 이 중량감 있는 이 중진 역할론을 제기하는데요. 호남 현역 의원들은 이 후배 앞길 막는 꼴, 돌아온다는 생각 자체가 퇴행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당 지도부 올드보이 귀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첫 환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드디어 만납니까? 네, 내일 드디어 만납니다. 근데 단 둘이 만나는 건 아니고요. 내일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하기 전 예정된 이 5부 요인과 여야 대표단 이 환담 자리에 섭니다. 대표는 결단이십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는 결단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대변인은 결단이라고 했지만 사실 과거엔 당연한 거였죠. 네, 하지만 이 지난해 대통령 시정연설 야당 분위기 기억나십니까?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인생이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제1야당 의원들 시정연설 불참했고요. 민주당 지도부 연설 전 이 환담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져야 할 텐데 국회의장으로서 선두서 고마워합니다. 작년엔 저랬는데 올해, 내일은 이제 두 사람이 만나네요. 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사람이 공식 행사장에서 악수를 나눈 적은 있지만 앉아서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만나면 잘 경청하겠다고 하는데요. 만나기까지 참 오래 걸렸죠. 시작이 반이라는데 협치 물꼬가 트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 돈짜리 돌반지 가격이 43만 원을 넘었는데요. 불안한 중동 정세에 안전자산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금거래소. 오늘은 금을 사러 온 손님보다 팔러 온 손님이 많았습니다. 귀걸이하고 목걸이, 그다음에 반지. 그러니까 세트로 돼 있는 건데 어제 이제 금을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잠깐 찾아봤어요. 그런데 금값이 확 올라와 있더라고요. 3.75g, 한 돈짜리 돌반지 가격은 43만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돌 선물로 0.2g짜리 골드바를 끼워 넣은 종이 돌반지가 인기입니다. 얇은 골드바 형태로 0.2g, 0.5g, 1g 뭐 이런 저중량 제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 1g당 국내 시세는 86,82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 손에 든 건 순금 1kg인데요. 서울 종로에서 판매 가격이 9,931만 원을 넘어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금값이 치솟는 것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해 코로나 시기 기록한 역대 최고치 2,075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서울 강북의 노른자 땅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용산구 한남 3구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에 주민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텅 빈 집들이 보이고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한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한남 3구역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된 지 20년 만에 주민 이주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8,373가구가 이주 대상인데 이는 용산구 전체 가구 수의 8.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둔천동으로 가는데 지하로 내려가죠. 곰팡이 다 있는 거 보고 또 계약했거든요. 전세 월세는 청정부지고 사실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고. 돈이 있어야 일단 어디 지역을 잡을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 무슨 때도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한남 뉴타운 지구는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5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되다 1구역은 주민 반대로 2017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역 중 한남 3구역 재개발 속도가 제일 빠른 데다 38만 6,300여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가장 넓습니다.
사업비 3조 원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5,816가구가 들어섭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주민 이주가 진행되고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용산구는 급증하는 빈집 탓에 범죄 우려도 커질 수 있다며 CCTV와 방범 초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중국에선 최근 숨진 리커창 전 총리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장례 절차도 발표하지 않고 있죠.天安문 사태 같은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상하이에서 휴양 중 숨진 뒤 시신은 곧바로 베이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엔 추모를 위한 공간조차 없고 일부 대학에선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통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별세했을 당시엔 하루 만에 장례위원회 구성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리커창 전 총리의 장례 절차와 관련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天安문 주변은 삼엄한 경비 속에 인적이 줄었습니다. 1989년 후 야오방 총석이 사망과 추모 움직임이天安문 민주화 시위로 번졌던 것처럼 리 전 총리 사망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민심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반 시진핑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혁 개방, 성장을 중시했던 리 전 총리는 분배를 강조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마지막 대항마였습니다. 中国开放还要继续往前推进，黄河长江不会倒流。 리 전 총리가 유년 시절을 보낸 안후이성 집 앞엔 추모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치매를 앓는 노인 인구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환자가 우리보다 6배 넘게 많은 일본은 치매와 동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고글을 착용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수강생들. 右足から行きますよ。はい。1、2の3。 공간을 달리 인식하는 치매 환자의 시각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수강생들이 느끼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目の前はとても高いところなので落ちそうっていうのでとても怖かったです。 인지 저하부터 중증 환각 증세까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체험입니다. 初めて見る方にはやっぱしわからないと思うし、奇妙だなって思ったりとか変な人だって思ったりとか、皆さんが理解を深めれ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誰もが認知症になる可能性があるし、やっぱり知っていくことがすごく大事なんじゃないかなと。 초고령화사인 일본은 치매 환자가 600만 명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6배 이상 많습니다. 2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란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ごめんなさいこれ。なんだっけ言えないですよね。 손님의 주문을 잘못 접수한 일이 잦은 이 카페에선 치매 환자들이 서빙합니다. 카페 측은 특정 날짜에 치매 환자를 참여시켜 사회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직접 강연에 나서 지역사회와 소통도 합니다. 치매 환자로서의 경험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쌓는 겁니다. 이 같은 치매 홍보대사는 일본 47개 지자체 가운데 15곳에서 활동 중입니다. もっと前向きに自分の弱みだと思わずにさらけ出してほしいですね。恥ずかしいこと悪いことをし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ら。 정신 이상과 어리석음을 뜻하는 치매 대신 19년 전부터 인지증이라 부르는 일본. 치매를 저출산에 이어 최대 과제로 내다본 일본 정부는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은 물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종합 대응책인 치매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자폐 진단을 받은 아동이 2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동훈 기자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4살 때 자폐 진단을 받은 10살 태율이 의사 표현이 힘들어 차도에 뛰어들거나 벽에 머리를 박기도 했지만 특수학교를 다니며 많이 나아졌습니다. 대배 괜찮아요. 대배 사다리에 올려요.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폐 아동은 지난해 2만 명대로 10년 사이 2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가 부족해 입학이 쉽지 않습니다. 입학 경쟁률이 5대1에 달하기도 합니다. 경쟁률이 세서 면접을 보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힘든 아이라는 거를 정말 증명을 하면서 합격을 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 특수교사 1인당 교육 대상은 5.94명, 법정 기준인 4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내는 건 더 힘듭니다. 사실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는 그런 특수 아이에 맞는 그런 교육청이나 이런 거에 서비스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좀 특수 선생님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전문가들은 자폐아가 늘어난 이유로 혼인 연령 상승과 진단 기준 확대를 꼽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제 도심 속에서도 단풍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강서구 서울식물원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단풍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쾌청한 하늘은 내일도 비슷하겠는데요. 전국이 맑고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다소 답답하겠습니다. 일부 50m 미만인 곳도 있어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시작하는데요. 한낮에는 광주 22도, 대구와 부산 23도까지 오릅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독감 걸리시지 않도록 외투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에는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끝나고 악수 말고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처음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앞두고 여야 지도부 오부 요인과 함께 만나죠. 대선 때 사생 결단으로 맞붙었던 두 사람이기에 형식 따지며 만남을 미뤄왔는데요. 내일만큼은 대선 상대가 아닌 지금 맡은 직책만 생각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